설계종은 있음을 이거 그래야 입학과정만 대학에 입학과정만 학점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어디다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어느 고등학교? 동양고등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동양고등학교? 네, 강서구에 있어요. 강서구에? 네, 가양동. 지금 서울론으로 얼마나 했어요? 올해 시작해가지고 이제 거의 1년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네. 문과예요? 이과예요? 이과입니다. 이과? 네. 뭘 하고 싶어? 정보보안 쪽 이제 해킹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정보 보안? 네, 그런 쪽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거 해주면은 좋지. 전방이 감사합니다. 되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래. 그 서울론을 구상하게 된 계기랑 그 준비 과정 중에서 좀 어려운 점이 없으셨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서울론이라는 게 사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그 교육 중심이잖아. 네,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운 학생들도 있고 좀 여유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게 이 출발선에 서 있는 학생들한테 불공평하게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학원 다니기 어렵고 그렇다 보면 좋은 대학 들어갈 그 확률이 좀 떨어지죠. 그건 좀 불공평하다. 그래서 똑같은 기회를 주자. 그런 발상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명분상으로는 공교육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한데 이게 사교육이죠. 학원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왜 공교육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사교육으로 해결하냐 이런 명분을 가지고 반대를 했었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난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뭐 우리 사회가 사교육이 다 없어진 세상이라면 모를까. 사교육이 어차피 다 활용되고 있는 세상에서 경제적인 차이 때문에 불공평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그게 오히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 좀 설득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진짜 서울론 이용하면서 이제 사실 사교육 같은 경우에는 패스나 아니면 교재비 같은 게 굉장히 비싸잖아요. 타 시중 교재에 비해서. 네, 근데 이용하면서 EBS 쿠폰 10만 원도 주고, 그다음에 그 사교육에서 준 이제 교재를 구매할 수 있는 10만 원도 주고 해서 굉장히 도움 많이 받았거든요. 감사하다는. 몇 과목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제가 학원을 안 다녀가지고 거의 서울론으로 다 해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과목이나 하고 있어요? 5 과목. 5과목이 뭐예요? 이제 국어, 수학, 영어, 그다음에 이제 제가 바탕을 안 하고 사탕을 해가지고 정치학 법하고 그다음에 사회문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교재대가 부족하거나 하진 않아요? 네. 이제 그래도 이제 전 과목에서 개념서 정도만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확실히 큰 그 비용 부담이 덜어져가지고 많이 좋습니다. 서울론하고 성적이 좀 올랐어요? 네. 꽤 올라온 것 같습니다. 1년에 하루에 몇 시간이나 서울론으로 공부를 해요? 요즘 이제 인강하고 이제 자습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3-4시간 정도는 인강으로 듣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4-5시간 정도는 방학이니까 이제 자습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뭐 부디 좋은 성적 내기 바래요. 목표하는 대학이 어디예요? 저 지금은 이제 숭실대고
숭실대.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상적인 목표는 중앙대긴 하지만 이제 꼭 이제 잘 되면 이상적인 대학교, 못 가더라도 꼭 숭실대 정도는 가고 싶습니다. 뭐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갈 수 있겠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그 시장님께서 이제 변호사를 하게 된 계기가 제일 궁금합니다. 그 진로를 결정하신 계기. 사실 우리 때는 이렇게 정보 보안 이런 업종이 그렇죠. 없었어요. 그때는 컴퓨터도 도입 초기였기 때문에 진로 설정하는데 그렇게 다종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선택을 하는 게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문과 쪽으로 진학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 난 이제 법대를 진학을 했으니까, 아니면 뭐 이제 정외과 다니는 친구들은 외무고시, 그 다음에 뭐 경영학과를 나왔다거나 그러면 대기업,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뭐 경제학과를 나오거나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 금융기관, 그러니까 뭐 증권회사나 은행, 뭐 선택지가 이렇게 넓지가 않았어요. 공대를 나와도 거의 대부분 이제 기업에 취업하는 게 대부분이고, 요즘처럼 뭐 창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한 무슨 이런 미래지향적인 이런 업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진로를 고민하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았어요. 나는 그냥 어떻게 그 아버님이 그 법대를 나오시고 사법시험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한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 그리고 그때는 사법시험 붙으면 제일 좋겠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야 내가 보람 있는 일도 좀 하고, 그리고 집안이 나도 좀 어려웠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려운 집안을 좀 내가 빨리 경제적으로 좀 풍족한 집안을 만들 수 있겠다, 장남으로서. 외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아버님이 큰아들이니까 저 장손이지. 장손으로서의 어떤 그런 의무감 같은 것도 좀 있었고, 그래서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잘 풀려서 그 길로 가게 된 거죠. 사실 그 변호사의 길을 걸으시면서 이제 사실 그 진로를 하면서 아니면 꿈꾸면서 중간중간에 고난 같은 게 있잖아요. 어려움이나 그런 게 있을 때 정말 내 길이 맞나?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고, 그러실 때 혹시 어떤 걸 하시거나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이어질 수 있으셨는지. 그래요. 누구든지 다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면 중간에 조금 좌절이 올 때도 있고, 슬럼프라 그러지. 조금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왠지 방황하게 될 때도 있고, 뜻한 대로 잘 안 될 때 이제 기가 죽으면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뭐 젊었을 때 하고 싶은 일들도 많으니까 또 다른 유혹에 빠져서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뭔가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스스로를 다잡는 요령이 좀 필요한데, 그럴 때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법시험 준비를 했었으니까 그 합격기라는 게 있어요. 고시 잡지 같은 게 있었거든요. 우리 때 이제 고시연구, 고시계 이런 잡지들이 있었는데, 그런 잡지에 한두 편씩 합격기가 실려요.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 나는 어려울 때 이렇게 극복했다, 이런 걸 써놓은 글들이 있는데, 그런 걸 읽으면, 도서관에 가서 그런 걸 이제 한두 개, 서너 개 찾아서 읽으면 동기부여가 좀 되죠. 위안도 되고, 그럴 경우들이 있었고요. 아마 이거는 이제 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의 특유한 경험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보편적인 경우는 체력이 떨어질 때가 많죠. 이게 요즘에 최근에 나온 그 조사인데, 뭔가 열심히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오히려 하루에 한 30분씩이라도 1시간씩이라도 시간을 내서 달리기를 한다든가, 뭐 팔굽혀펴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근육 운동을 한다든가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컨디션이 좋아져서 집중력이 좋아져서 이렇게 한두 시간 집중하던 그 집중력이 서너 시간을 해도 버틸 정도로, 한마디로 몸이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뇌도 운동을 하면은 이게 산소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우리가 작동을 한다 그럴까, 더 공부하기에 적절한 두뇌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요즘에 그 조사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조금 이렇게 슬럼프에 빠진 것 같다 그러면
좀 뛰세요. 나가서 걷거나 뛰면 그러면 컨디션이 아마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집중력도 높아질 거예요. 공부의 효율성이 아주 좋아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게 제 친구가 문과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친구한테 장난스럽게 요즘 문과 가면은 사실 굶어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하는데, 사실 이렇게 AI라든가 아니면 이런 시대, 이렇게 이과가 많이 있는 시대에서 지금 문과 같은 경우에는 축소도 많이 되고 그 역할도 적어진다고 저희 고등학생들이 다 생각을 하는데, 이런 세상에서 혹시 제 친구나 아니면 그 문과 친구들한테 요즘 이런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혹시 사실 말씀 같은 거?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게 늘 있습니다. 우리 때는 문과 가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문과 쪽이 더 취업하기 편하다. 이공대보다. 근데 세상이 좀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공대 가는 게 훨씬 유리해졌어요. 요즘에 뭐 문송합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문과라서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은 늘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인생을 지금 아마 대부분 이제 입시 준비하는 그 학생들의 경우에는 10대 후반, 대학교 들어가서 취업을 할 때쯤 되면 20대 중반 이렇게 되잖아요. 네. 한 30년, 40년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하는 동안에 세상의 세태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적성과 내 꿈에 맞추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게 항상 지혜롭다. 지금 현재 가장 유리한 것만 찾고 지금 현재 가장 취업 잘 될 것 같은 그런 것만 따지다 보면 세상이 흐름이 바뀌면 조금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그런 게 많은 인생 선배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나는 당장 취업이 급하다 그러면 뭐 조금 무리해서라도 적성에 안 맞아도 이공대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죠. 그러나 30년 뒤 정도를 생각하면 지금 인생을 시작하는 나이에서는 문과가 내가 꼭 하고 싶은 적성이 맞는다 그러면 그게 올바른 길일 수 있어요. 상담이 또 있어.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학생이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질문 한 번만 혹시 가능하면 해주실 수 있나요? 짧게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사실 정치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정치학의 재미도 있고 되게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정치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 지방자치에서는 저는 사실 이런 정당 정치보다는 아무래도 서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해주는 게 지방자치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시장님께서는 이런 정치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되는 데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사실 아니면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음가짐 중에 제일 중요한 마음이 뭐냐? 네. 이런 질문이. 정치를 잘하고 싶으면 첫째 경험을 많이 쌓아야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치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 좀 특기가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전문성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제너럴리스트,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사실 그런 정치적인 소양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쌓여갈 수 있는데, 본인의 어떤 특기가 있으면 훨씬 더 그 길로 가는 게 유리하고 나중에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바를 찾기에도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치를 하겠다 생각을 했더라도 뭔가 직업을 가지든지 창업을 하든지, 그래서 내가 전문 지식을 좀 갖춘 영역을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만드는 게 길게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시간 관계상 지금 어느 학교에? 저 경희고등학교입니다. 동대문구에 있습니다. 나중에 어디가 목표예요? 저는 한국외대. 외대? 네. 뭐 어디
특별히 어떤 외국어에 관심이 있어요? 제가 중국어를 그래도 좀 잘하다 보니까 진로 고민을 겪고 있는 게 약간 정치를 하고 싶긴 한데 정치외교학과나 이런 데 써보고 싶긴 한데 아무래도 우리 입시 제도상 사실 수시에서는 좀 차곡차곡 쌓아온 걸 바탕으로 아무래도 원서를 넣다 보니까 사실 정치외교학과를 들어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뭐 복수 전공이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외대에도 좀 정외과가 있지. 네,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감사합니다. 원하는 데 가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자, 서울론 현실.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 갤럭시 워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자리를 더욱 빛내주시기 위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제가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청 강당이 이렇게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 열기가 대학을 향한 열기가 정말 뜨겁구나 하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와가지고 요 바깥에 상담하는 데도 잠깐 둘러보고 또 학생 2명하고 간단한 상담도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이런 관심과 열기가 꼭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방금 전에 학생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질문을 하네요. 공부하다가 조금 어려울 때, 힘들 때, 공부가 잘 안 될 때를 뜻하겠죠. 그럴 때 어떻게 극복을 하셨습니까? 이런 취지의 질문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극복을 해요? 각자 노하우가 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고개 끄덕끄덕 하는 학생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맛있는 거 먹어요?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고 특히 이제 맛있는 거 먹는다 그러면 달짝지근한 거 먹고 그러면 오히려 살만 찌고 길게 보면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더 좋은 방법 아는 학생. 독서를 해요? 근데 공부하다가 공부가 잘 안 될 때 독서가 잘 될까? 수학 공부하다가 수학이 잘 안 될 때는 수학과 무관한 다른 과목을 연관된 독서를 할 수 있다. 그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바꿔가면서 하니까. 제가 비법을 좀 알려 드릴까요? 제가 쓰던 방법? 저는 밖에 나가서 뛰었어요. 네. 몸을 움직이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뇌도 활성화가 된다 그래요.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 말씀입니다. 네, 이 축사라고 그래서 서울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걸 기대를 하셨겠지만 한마디라도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말씀 드리고 내려가려고 이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저는 대학 입시 준비할 때 느낀 바가 있었어요. 뭘 느꼈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체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상황이 됐었어요. 조금만 공부를 좀 한다 싶으면 체력이 떨어져서 학교에 가가지고 수업 시간에 졸기 일수였어요. 제 별명이 잠새우였어요. 새우처럼 웅크리고 잔다고 그래서 잠새우. 이름이 오세훈이잖아요. 그러니까 세훈에서 또 따온 것도 있을 거예요. 별명이 잠새우. 굉장히 유명한 잠꾸러기였어요. 그땐 몰랐어요.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되는지. 근데 어찌어찌 해서 대학은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이제 법학과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사법시험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 장기전인데 뭔가 남들보다 체력이 더 튼튼하진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전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아침마다 운동을 시작해서 한 1시간씩 한 30분씩 뛰었던 것 같은데
그게 조기 합격에 아주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정희원 선생님이라고 우리 서울시의 건강총괄관으로 임명되신 분인데, 저기 아산병원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분 유튜브 어머님들, 아버님들 가끔 보시나요? 저속 노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그분이 그 건강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대한 유튜브를 해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하고 방금 전에 나눴던 대화를 나누면서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분이 본인이 그 유튜브에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신대요. 대학 입시를 한 100일 정도 남겨놓고 있으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늘리면 오히려 성적이 좋아질 것 같지만, 시험 성적이 좋아질 것 같지만, 오히려 과감하게 하루에 한 30분씩 1시간씩 운동에 투자해봐라.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본인도 자주 하신다네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경험담에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목표를 향해서 뛰어야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때일 텐데, 이 자리에는 서울론을 하는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다고 그래서 제가 굳이 서울론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고 더 잘 활용하고 계실 텐데,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서 서울시가 제공하는 이런 그 설명회도 그렇고 또 서울론 프로그램도 그렇고 잘 활용하셔가지고 알토란같이 활용하셔가지고 목표하는 대학 꼭 들어가서, 혹시 서울시의 도움, 정부의 도움으로 내가 이런 보람이 있는 일을 하게 됐다, 이게 대학 들어가서 그런 느낌이 드시면 서울론 멘토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이제 선순환이라고 그러죠. 내가 도움 받은 만큼 또 사회에 기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살맛나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할 수 있죠? 목표한 바는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설턴트 윤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뒤에까지 있구나. 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초창기니까. 근데 지금 정도면 어때요? 내가 갈 수 있는 학교 중에서 6장을 뭘 고르지, 지금 이 시기죠. 맞지 않아요?